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주차 글로벌 마케팅 원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다음 주, 그러니까 13주차에는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온라인상으로 치르는데 날짜를 우리가 봤을 때 6월 10일이죠. 그래서 6월 10일 중간고사 치르고요. 아니죠. 11일 죄송합니다. 11일 화요일 목요일 수업이 있는데 11일 다시 목요일날 중간고사를 치르고, 중간고사를 치를 때 좀 시험 범위는 일단 1장에서 5장까지 1장에서 5장까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요. 제 강의 들었던 거 있으니까 이미 하셨고, 책을 읽고,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시험 자체는 OX 문제 나오고, 또 선택형 문제, 사지연 선다형이나 그때 따라서 오지선다형이 됐던 선택형 문제, 그리고 단답식이나 가로놓기가 조금 나올 수 있고요. 그 정도로 할게요. 온라인 시험이라서 논하거나 이런 건 힘들고요. 그리고 시간을 딱 1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치르진 않고,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시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3시간. 그래서 그건 아직 안 정해졌는데 제가 출제를 하고 나면 할 텐데, 6월 11일 날 중간고사를 치른다는 거, 글로벌 마케팅 원론 두 번 다 치르고, 지금 수업 시간이 아마 2개 분반이 있는데, 오후 그러니까 3시서부터 6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서 이게 2분반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차피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은 딱 1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시간에서 그 정도, 2시간을 주던 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스케줄을 하여튼 두 분반 다 공이 6월 1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게 원래 수업 시간이니까 두 분반 그 시간을 비워놔라. 시험 문제 자체는 그렇게 OX 문제도 나오고 선택형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고 봐요. 또 약간의 서술형도 나올 수는 있어요. 아니, 단답형 이런 식으로 또 괄호넣기 이런 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찾아보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 학기는 그러니까 학점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너무 성의가 없다든지 문제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난다든지 그러면 아니지만, 대부분 경우에 이렇게 좀 학점은 준수한 학점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이캠퍼스에 같이 이제 올릴게요. 그런데 시간 관리를 잘 해서 그 시간에 사정이 있어서 치웠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학점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때 시험 하여튼 정해진 시간에 해야지, 항상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꼭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는 서로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1시간만 딱 시험을 치르려다가 여러분들 좀 그런 사정이 혹시 생기고 그럴 수가 있어서 요거를 조금 약간 그 여유 있게 2시간 내지 3시간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뭐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런 거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은 그게 이제 13주차에 중간고사 치르고 14주차 한 번 더 여러분들 수업하고 그리고 우선 15주차는 이제 메이크업 주간이죠. 메이크업 주간이고 그래서 14주차하고 15주차 이제 메이크업 그죠? 메이크업은 이제 휴강을 한 경우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 보강을 하는 건데 이번 학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저거하고 16주차에 기말고사 치르는데 기말고사는 가급적 여러분들 다 그 좀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상황이 좀 점점 더 악화돼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하여튼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8장 다 했고 9장도 앞부분을 했는데 오늘 이제 9장 그냥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처음부터 그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학습 목표를 뭐냐 하면은 과연 제품은 어떤 제품 우리가 제품 많이 얘기하죠. 제품, 프로덕트, 제품 마케팅 믹스에 제일 첫 번째 많이 나오는 프로덕트 제품 그리고 마케팅은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여러분들 이제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게 이제 추상명사든 어떤 개념이 있으면 또 어떤 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리고 정의라는 건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또 분류를 잘해야 돼요. 분류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학술 논문 같은 데서 항상 얘기하는 게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자기 연구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또 유사한 개념들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또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대학이라는 것도 고등교육이거든요. 고등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특성은 무엇이고 또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렉서스 그 사례가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제품을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요. 제품 믹스와 제품 계열을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기업들은 또 마케팅 수단으로 포장, 라벨링, 보증, 보장 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새로운 제공물들을 도입하고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전략이 적절한가 쉽게 얘기해서 신제품을 가능한 새로운 제공물이라면 뉴 오퍼링이라고 그러는데 뉴 오퍼링과 제품의 차이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소비할 때 그 제품만 딱 소비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그 자동차의 뭐 할부 서비스라든지 또 뭐 무슨 어떤 보증이라든지 워런티라든지 또 금융 서비스 같은 것도 받고 뭐 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자동차를 사면서 뭐 타이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또 뭐 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껴서 살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기업이나 유통점에서 소비자들한테 딜러들이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모든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오퍼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품보다 소비자들이 제공을 받는 총체적인 모든 것 그런 면으로 오퍼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9장 제목이 제품 믹스와 새로운 제공물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좀 우리가 그 기업에서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을 뭐 문제가 있으면은 뭐 환불받을 수도 있고 또 교환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도 다 어퍼링이라고 기업이 제공해 주는 또 뭐 문제가 있을 때 뭐 배상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어퍼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두 번째로 가면은 이 제품 수준에서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위계가 있다. 위계는 이제 하이어키래요. 하이어키. 어떤 뭐 서열이랑 뭐 서열.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품에서 주고자 하는 혜택.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화장품이다.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 같은데 화장품이다. 그럼 화장품을 소비했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거는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또는 아름다움 또는 뭐죠? 희망.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희망. 또는 화장품은 몸에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거기 때문에 건강이랑도 또 근본적인 관련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기본 제품이라는 것은 그거 제공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LG 생활건강의 후 그랬을 때 그 기본 제품이 그게 제공하는 그 제품을 기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후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또 사용을 했을 때 거기로부터 얻게 되는 내가 기대되는 여러 가지 속성이라든지 조건이 있죠. 아, 이게 고급스럽게 보인다. 내가 이거를 쓰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거 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 그 제품이 가져다 주는 놀라움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대 제품 이렇게 얘기를 해요. expected product.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더 확장 제품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기대를 떠나서 기대를 초과해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러고 해피콜 같은 걸 해준다든지 어떤 멤버십을 해서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거에다가 이런 것들을 같이 써서 하면 좋습니다. 또 한다든지 더 신제품이 나올 때 샘플링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 제품이라고 오그멘티드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미래에 그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실제로 미래에 발생할 그런 모든 확장들이나 변형들을 포함한 것들을 포텐셜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수준이 보통 가장 핵심 제품으로부터 기본 제품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 사면 당연히 AS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제품이 있고 그거를 넘어서는 또 확장적으로 기대를 초과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잠재적으로 미래에 겪게 될 가능한 모든 확장들이나 또는 변형들을 포함하는 그런 것까지 있다. 그래서 제품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치약이다. 그럼 그 치약 하나가 아니라 치약으로 인해서 충치 예방도 된다. 또 어떤 맛 테이스트에도 양치질을 할 때 괜찮다, 건강에도 좋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치약을 써서 치아가 건강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준다면은 그게 이제 아울러 이제 확장 제품이나 잠재 제품까지 되죠. 그래서 제품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제품을 또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제 내구성과 유형성. 내구성은 말 그대로 듀어러블하다는 거죠. 듀어러블하다는 거는 오래 쓴다는 거예요. 내구성이 있다. 내구재, 듀어러블 구스.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유형적 재화. 우리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컴퓨터 같은 것도 당연히 그렇고요. 또
휴대폰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뭐 휴대폰을 스마트폰 얼마나 쓰세요? 얼마에 한번 가세요? 이게 참 궁금해요. 학생들은 얼마나 한번 가나. 사실은 휴대폰을 우리가 휴대폰의 기능을 뭐 100% 많이 못 쓰는데 그죠? 실제로 뭐 반 이상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뭐 저 같은 사람은 아마 한 20% 이내 기능밖에 못 쓰고 여러분들이야 훨씬 저보다 많이 쓰겠죠. 그 기능들을. 근데 이 휴대폰을 2년만 되면 벌써 새로운 모델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새로 교체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이 뭐 좀 제가 마케팅을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물론 기술 발전이 굉장히 앞서가고 새로운 뭐 동영상을 기본으로 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제가 그런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정도로 빨리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은 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뭐 이제 사실은 애플인데 애플 같은 기업에서 계속 신제품을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놓는데 물론 이제 삼성도 내놓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제품 더 좋다 이래가지고 바꾸는데 이게 말이 되냐. 에? 엄청난 소비들을 하는 거고 그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거냐. 아니 제가 어떤 신제품으로서의 그런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또 요즘 뭐 워낙 그런 게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하여튼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유형적 재화를 우리가 내구재라고 그러고 듀어러블 구스라고 그러고 반대 그때그때 빨리 쓰고 없애는 거 한 번 또는 몇 번 사용함으로써 소비되는 재화 우리 주로 뭐 먹는 거라든지 넌 듀어러블 구스 또 아니면은 뭐 샴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건 비내구재 넌 듀어러블 구스 이런 것도 라고 얘기를 하죠.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영어 그 어떤 개념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영어가 나오는데 이럴 때 이것들을 다 공부함으로써 그 영어를 같이 하세요. 영어 단어 같은 거를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내구재냐 아니냐 뭐 내구재가 비내구재 같으면은 그랬기 때문에 뭐 이윤을 덜 붙이고 많이 팔라고 그러죠. 가급적. 그래서 주로 박리담에 이렇게 얘기하고 내구재 같은 경우는 하여튼 우리 뭐 가전제품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라든지 텔레비전이라 이런 것처럼 뭐 인적 판매라든지 서비스 같은 걸 더 필요로 하고 마진을 더 높게 매기고 뭐 보증이 또 워런티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전제품 같은 거 살 때 특히 뭐 청소기라든지 이런 거 살 때 1년은 보증을 해주는데 그 이상 살려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짜리다 그러면은 뭐 만원짜리 보증을 사서 그 보증을 사서 그 2년 3년까지 보증을 받는 그런 서비스들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품이랑 구별되는 게 서비스라는 게 있죠. 여러분 뭐 생각하는 것처럼 서비스가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서비스인데 뭐냐 하면 서비스에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째는 무형성,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거는 만지거나 뭐하거나 할 수 없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강의를 하는 것도 뭐 교육 서비스죠. 그죠? 교육 서비스.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서 다니거나 뭐 다니고 여러분 뭐 병원 가는 것도 서비스고. 그리고 만질 수 없고 그걸 우리 유형성 그러면 텐저빌리티 그렇게 얘기하는데 텐저빌리티 얘기하는데 무형성 그래서 인텐저빌리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질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조 참치다 그러면 다 똑같잖아요. 참치가. 예? 비슷한데 거의 유사한데 서비스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같은 마케팅 강의라고 그래도 제가 하는 거랑
옆에 다른 교수들, 뭐 김병재 교수나 이한석 교수가 하시는 거랑은 다르죠. 이질성,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같은 글로벌 마케팅 원론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교수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이질성 그렇게 하고. 뭐 비분리성이라는 것은 그 뭐 구매와 동시에 사용이 된다. 예? 구매와 동시에 사용이 되고 그게 이제 저거 할 수 없다. 뭐 여러분들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기로 딱 그 극장에 그거 하면은 그때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뭐 어디 가서 무슨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바로 구매를 하고 그거에 따라 소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행기 예약을 했을 때 비행기를 여러분들이 예약한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서비스는 없어져요. 물론 다른 시간으로 연기하거나 이건 다른 서비스죠. 사실은 시간이 달라지고 뭐 편이 달라지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서비스다 그러면은 지금 점점 더 서비스 사회로 간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서비스다 그러면은 서비스는 형태가 없는 무형성, intangibility, 이질성, heterogeneity, heterogeneity, 이질성해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사전 같은 거를 좀 찾아서 이질성 하면 heterogeneity 나올 거예요. 동질성 하면 homogeneity거든요. homo 하면은 동질하다는 거고 헤테로 하면 이질적인 거니까. 비분리성, 분리성 하면은 separability 그래요. separability인데 그거에 비분리성이니까 뭐 in을 붙죠. inseparability 이렇게 하고 소멸 가능하다 그러면 perish 써요. perish 소멸 가능한 그래서 perish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품이냐 서비스냐 또 제품 중에서는 내구재냐 비내구재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고 소비자를 분류하면은 소비자의 쇼핑 습관에 의해서 분류할 때 편의품은 그때그때 우리 자주 사는 거예요. 뭐 우유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쉽게 자주 사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편의품이라고 해요. 빈번하게 구매되고 즉각적이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구매되는 제품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잘못 샀을 때 위험도 적고 상표에 대한 그뭐 이거저거 충성도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 할 수도 있고요. 위험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빈번하게 구매되고 즉각적이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구매되는 제품을 우리가 이제 편의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컨비니언스 굿. 여러분 그래서 편의점이 이제 컨비니언스 콤비라고 그러죠.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편의품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선매품이다 그러면은 비교해보고 선택하거나 구매하는 제품 주로 쉽게 생각하면 뭐 옷 같은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사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건 비교해보고 선택해서 사게 되죠. 그런 걸 우리가 쇼핑을 한다는 거. 쇼핑을 한다는 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런 걸 얘기해요. 네. 그래서 쇼핑 굿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비교해보고 선택하거나 구매하는 제품. 뭐, 그 전문품이라는 것은 구매자가 구매에 특별한 그 노력을 기울이는 제품. 네?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또 어떤 자동차는 나를 나타내는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됐다고 생각하니까는 또 그거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휴대폰이다 그러면은 선매품인데 굉장히 이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나 자신을 나는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야 내지는 아이폰의 어떤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랑 연결시키고 막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또 이 전문품이 되는 거죠. 구매의 특별한 노력과 가치를 뭐 구매 노력을 하는 거 자동차라든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걸 쓸 때 할 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미탐색품보다 비탐색품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해. 비탐색품 뭐냐 하면은 제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별로 구매하려 하지 않은 제품, 이거를 미탐색품, 뭐 여러분들 뭐 보험이라든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 있죠. 뭐 화재 감지기라든지 또 뭐 응급 응급할 때 쓰는 거라든지, 뭐 이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을 해서, 감염병이 유행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구매하지 않았던, 검색하지 않았던 뭐, 그리고 그냥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았던 뭐 마스크라든지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열 체크하는 거라든지 건강 관련된 것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새로이 그게 이제 중요한 제품들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걸 unsought, sought라는 게 이제 seek, 이게 SEK 추구하다, 뭐 이렇게 찾다, 탐색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거의 반대, unsought, unsought, 우수는 다 제품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산업재는 그 영어도 잘 알아서요. 머티리얼은 자재, 자재. 얼마 전에 우리 옛날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랑 이제 잘 알았었는데 그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5월이 스승의 날이라고 전화가 와서 교수님 뭐 그래서 되게 반가워가지고 문자 왔죠.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통화를 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인사팀.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데가 되게 이제 세계적으로 큰 회사예요. 저기 그 반도체와 관련된 자재, 부품 파는 회사인데 이런저런 것들 파는데 하여튼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하여튼 지금 계속 어쨌든 시장이 여러 가지 우리 언택트라고 그러죠 요즘. 비대면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도 많이 뽑고 뭐 그런다고, 자기가 인사업소에 있어서 뭐 그거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갑자기 머티리얼스가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 어떤 자재라든지 뭐 재료 뭐 이런 게 머티리얼스죠. materials and parts. 그리고 원자재는 raw materials. 우리가 보통 회 그럴 때 raw fish 그러죠. RAW, raw fish. 그랬을 때 원자재 이렇게 얘기하고, 가공한 자재를 manufactured materials and parts. 뭐 한번 가공을 한 거를, 뭐 처리를 한 걸 그렇게 얘기하죠. 뭐 설비, 기자재, 인스톨레이션 하면 설비고요. 인스톨레이션 그리고 인스톨 하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설치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인스톨레이션 그러면 설비고, 기자재, 이퀴먼트고, 그런 것들을 자본재라고 그러죠. 왜? 많은 자본이 이렇게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게 또 오랫동안 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자본재, 캐피탈 굿 아이템스 이렇게 얘기해요. 소모품은 여러분들 뭐 문방구라든지, 뭐 종이라든지, 뭐 어떤 볼펜이라든지 뭐 지우개라든지 뭐 수정액이라든지 잉크라든지 뭐 쉽게 막 쓰는 것들 있죠. 그런 걸 우리 서플라이즈 그래요. 서플라이즈. 서플라이즈 스토리지, 그런 소모품들 담아놓는 거죠. 서플라이즈 스토리지, 소모품.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로 뭐 이제 3M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 가지고 막 그걸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알파문구라든지 뭐 그런 데서 또 문구용품 가지고 그렇게 하고 중요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거 성공한 거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P&G, 프록텐 갬블이나 사실은 3M 이런 데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로 돼 있어요.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마케팅을 해왔고,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만 개, 뭐, 막 이렇다고 그러죠. 3M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취급하는 제품들 이렇게 따져보면 마케팅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산업재를 분류할 때는 이렇게 자재, 부품, 원자재, 가공자재와 부품, 자본재, 또 뭐 소모품과 사업 서비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당부하지만 여기 있는 이런 영어 공부 따로 하지 말고 여기 이런 단어들을 찾아보고요. 찾아서 그 단어와 관련된 뭐 연관된 문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공부 좀 하고 그러면서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에 제품을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제품을 이제 차별화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같은 뭐 치킨이다. 프라이드 치킨이나 뭐 양념 치킨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뭐 우리가 뭐 BBQ가 어떤지 또는 이게 교촌 치킨이 어떤지 뭐 여러 가지 그 브랜드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차별화한 거죠. 그래서 제품을 실제로 형태라든지 뭐 특징 또는 특성이라고도 하죠. 특성에 따라서 또는 이 맞춤화 고객들의 뭐 입맛이 됐건 고객들의 그거에 맞춰서 맞춤화를 했다든지 또는 성과 품질, 일치 품질, 내구성, 신뢰성, 수리 가능성, 스타일 이런 요인을 가지고 차별화를 하는 걸 이걸 이제 제품 차별화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영어 표현을 잘 알아두시고 공부해 두시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100%만 다 이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물리적 구조 등을 차별화하는 것을 형태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과자 중에 감자칩 중에 보통 감자칩 하면 포카칩 이렇게 생각하는데 프랭글이라는 거 알죠? 프랭글. 예? 프랭글 제품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서 그 감자칩이 깨지지 않게 상하지 않게 잘 이렇게 포장이 돼 있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형태로 차별하는 거죠. 기존에 그냥 봉투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랑은 다른 그런 걸 제공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형태에 의한 차별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알겠죠? 그 프랭글이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네? 제가 오늘 말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프랭글이 어느 회사 제품인 것 같아요? 응?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되게 그 저거 하기 때문에 많이들 네? 그 실제로 저거 하잖아요. 프랭글. 그래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그거를 보도록 해요. 네? 이 켈로그, 켈로그, 뭐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거든요. 거죠. 이제 감자튀김을 그런 식으로 포장합니다. 다음에 이제 특성은 기본 기능을 보완하는 다양한 특징이 제공된다. 그래서 뭐 어떤 새로운 특징을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그 특징을 얼마나 많이 원하고 특징 또는 특성이라고 그래. 피처. 우리가 보통 뭐 뮤직비디오 할 때는 누가 피처링 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아이돌 가수들이나 뭐 예민인들 할 때. 근데 어떤 특징을 기본 기능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수가 아이돌 가수가 하는 거를 보완하는 거잖아요. 보완하는 거. 그렇죠? 보완하는 역할. 그걸 이제 피처링, 특성, 피처 이렇게 얘기하죠. 특징. 네? 특징을 원하고 이를 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 경쟁사가 이를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커스터마이제이션 뭐 이게 뭐 이제 뭐 맞춤화 개인화는 이제 고객의 요구라든지 니즈에 맞추는 걸 얘기하고 성과 품질이다 그러면은 제품의 기본 특성이 작용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목표 시장과 경쟁에 적합한
성과 수준을 설계하고 뭐 최고는 아닐 때도 그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연비가 얼마 뭐 얼마다 나온다 이런 것도 성과품질이라고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간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퍼포먼스 그 제품이 주는 퍼포먼스 수 그리고 이제 그걸 기업이 광고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주장을 했을 때 그거와 얼마나 일치를 하느냐 컨퍼먼스 퀄리티라고 해요. 그걸 일치 품질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단위들이 동일하고 약속된 명세를 충족시키는 정도다. 그래서 일치 품질이 낮은 제품들은 일부 구매자들을 실망한다. 일치 품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은 뭐 여러분 얘기했죠. 신뢰성은 일정 기간 내에 제품이 오작동하거나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신뢰성.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뭐 이동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잘 터진다. 뭐 전국 어디서나 잘 터진다.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갤럭시가 그거지만 옛날에 애니콜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리페어가 수리하는 거잖아요. 수리 가능성. 그래서 수리 가능성이라는 것은 제품의 외관과 느낌 뭐 같은 거를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수리 가능성이라는 것은 오작동하거나 고장났을 때 고치기 쉬운 정도. 사실은 이제 휴대폰 같은 게 제가 뭐 그냥 저도 뭐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을 떠왔습니다. 아이폰 같은 거라든지 휴대폰 같은 게 또 하나 좀 안 좋은 게 한번 뭐가 잘못되면 액정이 뭐 좀 떨어뜨려서 깨졌다든지 뭐 그 수리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좋은 제품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어떤 그런 브랜드가 주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그 수리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높다는 거는 결국은 쉽게 고칠 수 있고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거죠. 네.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거는 구매자에 대한 제품의 외관과 느낌, 모방하기 어려운 독특성,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애플의 태블릿이다 이러면 되게 스타일이 독특하다. 뭐 할리 데이비슨의 그 오토바이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떤 제품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버버리다 뭐 그러면 버버리도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맞추마도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뭐 책에 든 예는 뭐 M&M 초콜릿에 뭐 특별한 메시지를 담는 경우 뭐 이런 거죠. 뭐 와인 한 잔 뭐 요새 와인 하루인가 뭐 이런 그뭐 체인점 가보면은 뭐 와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스토리 같은 거 이렇게 써놓고 막 이러죠. 네? 그런 것들도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서비스에서 차별화한다. 그러면 이제 주문이 얼마나 쉽냐, 네? 주문이 쉽냐, 그리고 배송이 얼마나 잘해지냐, 또 설치가 얼마나 쉽냐, 또 고객의 교육 훈련 같은 걸 얼마나 쉽게 해주냐, 고객 상담 얼마나 잘해주냐.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책에 보면은 order is 그러면 주문 용이성이고 배송 그러면 딜리버리고 설치 그러면 인스톨레이션이고 고객에 대한 교육 훈련이다 그러면 커스터머 트레이닝 고객 상담이다 커스터머 컨설팅 유지 및 보수다 그러면 메인테넌스 앤 리페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차별화죠. 서비스 차별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빨리빨리 그런 문화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나라죠. 우수한 나라인데 이게 이제 차별화해서 요번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료 진단 서비스에서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K 방역이 우리나라의 성과를 그 의료진들이라든지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 어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한 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서비스, 네, 우리 드라이브 스루 진단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에서 서비스 차별화를 할 때는 주문 용이성, 배송, 설치, 고객 교육 훈련, 고객 상담, 유지 및 보수 뭐 이런 게 있어요.
다음에 이제 디자인 차별화가 나오는데, 디자인 차별화는 이 디자인이라는 게 참 중요한 용어 같아요. 디자인. 같은 집도 누가 꾸미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고 천양지차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품이라는 게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고 기능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특징들의 총체, 이거 디자인이라고 해요.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영을 하는 것도 그래요. 경영이라는 게 어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거 디자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고 해서 꼭 여러분 뭐 그림이라든지 뭐 설계라든지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디자인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마 그 가구, 예? 우리가 do it yourself DIY, do it yourself 가구로서 유명한 그 이케아 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 이케아 같은 거 보면은 그 독특한 그 유사한 디자인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참, 그게 이제 스웨덴 회사인데, 스웨덴 회사에서 그걸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디자인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제 과거와 같은, 예?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구멍가게라고 있었어요. 구멍가게. 그냥 구멍가게가 지금으로 말하면 편의점 같은 거예요. 그냥 집 근처에서 파는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잡화점 파는 거. 근데 이제 거기는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머천다인이라고 상품 진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참 잘 돼 있죠. 제가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던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나라 백화점의 머천다이징, 진열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상품, 하여튼 판매할 상품들을 구매하고 이러는 것들을 일본 백화점으로부터 뭐 배워왔습니다. 그것도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본에서 그거 하는 거를 배워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일본에서 노하우 배워간 거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가 들어서면서, 특히 201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훨씬 잘해요. 우리의 뭐 신세계, 뭐 롯데, 뭐 현대 이런 백화점들이, 제가 이제 눈으로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백화점에서 느낄 수 있는 거랑 우리나라에 느낄 수 있는 거는 전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집을 꾸미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디자인이 결국은 경영이 또 최근에 비즈니스 모델 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가치를 더 창출하느냐, 밸류를 크리에이션 하느냐, 가치 명제, 밸류 프로포지션이다, 밸류다, 가치 창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곧 브랜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디자인 잘 됐다 못됐다 이게 아니라, 디자인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시스템도 어떻게 설계되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디자인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대중교통 시스템도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는 꼭 이 물리적인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는 다 이제 우리들 부담으로 세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부담 들어오지만, 그래서 그 디자인 차별화, 우리나라가 이제 수준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뛰어나게 된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경영이라는 것도 결국은 디자인이다. 거의 동의어 같아요. 요즘 경영, 디자인. 네?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뭐 어떤 뭘 만들 때 이걸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네? 이걸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르죠. 그게 곧 뭐 또 브랜드다. 경영이 꼴 브랜드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음에 이제 제품의 시스템, 제품 시스템이다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제품 시스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기능적으로는 그 양립이 가능한 제품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양립이 가능한 다양하지만 관련된 여러 품목들의 집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뭐죠 그 삼성 뭐 갤럭시 폰이라고 그러면 갤럭시 폰만 있지 않고 그거랑 연결돼서 또 뭐가 있나요? 뭐 태블릿 PC도 있고 예? 또 뭐 관련돼서 뭐 우리 그 이어폰 그 버즈 뭐 버즈 같은 것도 있고 그 제품이 하나만 아니라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있죠. 그런 것들을 뭐 다양하지만 관련된 여러 품목들의 집합. 최근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앱으로 다 연결이 돼서 휴대폰이랑 뭐 자동차랑 막 연결이 되죠. 그런 걸 제품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제품 믹스 또는 제품 구색 이렇게 되면은 프로덕트 뭐 믹스 또는 프로덕트 어소트먼트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모든 제품 및 품목들의 조합 이런 걸 얘기해. 그 저기 여러분들 보면 그 우리 LG 생활건강 지난 시간에 예를 했지만 거기에는 화장품과 관련돼서 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있을 거고 그죠? 또 이 건강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 뭐 샴푸니 뭐니와 관련된 것들이 또 쫙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음료와 관련된 것들이 또 있죠. 그러면 그 안에 그 세부적인 거 안에 또 들어가서 뭐 세제면 세제, 뭐 치약이면 치약, 비누면 비누, 뭐 여러 가지들이 또 세부적으로 브랜드들이 또 나오죠. 그런 것들을 제품 믹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 제품 믹스의 폭이다, 위드스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다른 제품 계열들, 프로덕트 라인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프로덕트 라인들을 가지고 있는가. 뭐 세제냐, 치약이냐, 비누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고. 또 깊이라는 것은 같은 제품 내에 예를 들어 치약이다 그럼 치약에 몇 가지 이 브랜드들이 계열들이 깊이가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width 또는 length 품목의 총수, 깊이, 계열 내 각 제품의 변형 정도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최종 용도라든지 생산하는 요건이라든지 유통 경로 등에서 관련성이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의 제품 생각하면 여기에 이 회사에 이것도 나오겠네 이러고 계속 연관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계열들이 관련성이 있고 그 연상 우리 2차 연상 브랜드에서 배웠죠. 그것처럼 관련성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제품 믹스 차원에서 기업들은 우리 저기 책에 213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책 다 준비하라고 그랬죠. 213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이제 프록터앤갬블 P&G 표 9-1의 P&G의 제품들의 P&G 제품들의 제품 믹스 폭 및 제품 계열의 길이 이게 나왔네요. 그래서 뭐 세제는 뭐 아이보리 스노우, 뭐 드래프트, 타이드, 치얼, 대쉬, 볼드, 게인 여러 이런 게 있고요.
어휴, 뭐 아이보리 같은 거는 벌써 한 100년 돼 가네요. 그죠? 아이보리 그 하얀 비누 있잖아요. 그리고 치약은 뭐 글림, 크레스트 일단 80년 정도 되고 비누 세제가 그렇고 비누 아이보리는 100년인 거예요. 한 150년 됐네. 150년 아이보리 150년 정도 됐고요. 그, 그 그리고 카메이, 비누, 제스트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게 있는 거죠. 템플스 기저귀로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제품 믹스 차원에서 네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새로운 제품 계열을 추가하여 제품 믹스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요. 각 제품 계열의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 계열을 더 많게 할 수도 있고 그죠? 폭을 더 넓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브랜드들 제품 믹스 그 깊이를 더 넓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책에서 보면 비누가 둘, 넷, 다섯 가지인데 그거를 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품 변형을 추가해서 제품 믹스를 또 그 마디피케이션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일관성을 더욱더 추가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생활용품들이 요번에 새로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염 사태로 인해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관련시켜서 그런 것도 꼭 상비용으로 만들 수 있게끔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마스크는 마스크 또 뭐 이렇게 뭐 그 깨끗이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뭐 세정제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시킨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믹스 차원에서 확장하는 방법은 그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213페이지 밑에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21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실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풍요 속에 살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브랜드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너무 많으면은 이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해서 선택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게 뭐냐 하면 정보가 많으면 물론 정보는 뭐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제이자 가치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으면 정보가 너무 많으면은 실제로 그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렵고 비교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역기능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브랜드들이 너무 많으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 뭐 하면 딱 떠오르게 하는 거.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혁신 제품, 성공하는 혁신 제품, 성공 제품을 얘기할 때 중요한 거로 그 단순, 간단, 심플리서티를 많이 얘기해요. 너무 복잡하고 뭐하고 그러면 안 좋다. 간단하게 쓰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뭐 이렇게 기능을 많이 넣고 뭐하고 하는 게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응? 그것도 골치 아프다. 기능이 많아도. 실제로 쓰는 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저걸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품 그 마케팅 인사이트 그 사례는 그런 걸 얘기하는 너무 많은 정보라든지 너무 많은 브랜드라든지 너무 많은 판단을 요구하는 거 우리가 점포 통로를 걸을 때 너무 많은 게 있으면 뭘 살지 모르고 아이씨 뭐 복잡해 뭐 이럴 수 있죠. 그건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적정해야 된다. 적정. 그래서 결국 제품 계열 분석이라는 것은 제품 계열이라는 건 결국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거죠. 기본 자동차 같은 거 생각하면 기본적인 플랫폼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제품들이 뭐 이렇게 바뀌면은 그걸 변형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제품 플랫폼과 모듈을 예?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다른 고객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초 플랫폼과 모듈을 개발한다. 그리고 뭐 거기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제품 지각도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속성에 따라서 제품들을 이렇게 위치를 포지셔닝을 해놨을 때 경쟁사 제품은 어디 있는데 뭐 우리 제품은 어디 있다. 그죠? 이게 꼭 제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서비스라고 생각했을 때 은행 보세요. 은행도 여러분들 뭐 KB은행이 있고 뭐 우리은행이 있고 하나은행이 있고 뭐 기업은행 IBK가 있고 또 뭐 농협 NH가 있고 뭐 이런저런 것 있잖아요. 뭐 시티뱅크도 있고 외국계 은행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분 가슴 속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KB에 비해서 우리은행은 어떻다. 뭐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품 지각도 프로덕트 스페이스 맵 또는 프로덕트 맵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품 계열에서는 굉장히 잘 팔리고 뭐 인기가 있는 것들은 더 강화를 하고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가급적인 많이 그거 하려고 수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아 이거 적자네 철수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특히 뭐 과자 회사 이런 데 생각해 보면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덕트 라인 제품 계열 분석이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 계열의 길이다 이랬을 때 뭐냐면 우리 항공사 같은 경우에 FSC 풀 서비스 캐리어가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저가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해서 로우 코스트 캐리어를 도입하자. 저가가 도입하자. 그런 걸 이제 우리 하향 확장이다. 다운 마켓 스트레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고급으로 올라가는 거를 뭐 고급 시장으로 진입하는 걸 업 마켓 스트레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업 마켓 스트레칭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명품 시장에서도 조지 알만이라는 명품이 있죠. 그러면 이게 조지 알만은 명품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그거 하니까 그거보다는 좀 그 대중적인 뭐죠? 엠포리오 알머니 같은 걸 하는 거. 그러면 하향 확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제품 계열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상향, 더 고급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좀 저가격, 저급으로 갈 수도 있고 양쪽 방향으로 다 갈 수도 있고 최근에 이 삼성 갤럭시라든지 아이폰 같은 데서 대중적인 폰들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은 두 가지를 다 고급 시장만 주로 해서 경쟁하다가 이제 대중적인 시장으로 뛰어든 거죠. 한 200만 원짜리 팔다가 5, 60만 원짜리 시장으로 간 거죠. 네. 다음에 뭐 계열 라인 필링이다. 그러면 라인에 제품 계열 범위 내에 새로운 품목을 이제 추가하는 거죠. 네. 품목을 추가하는 거죠. 더 많은 품목들을 추가해서 제품 계열을 늘리는 거. 그래서 이익을 확보한다든지 새로운 품목으로 판매 기회를 상실할 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삼성에서 그런 대중적인 뭐 갤럭시 그 대중적인 시리즈를 내놓는 것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계열을 또 현대화한다 그런 거는 실제로 뭐 새로운 현대적인 기술 발전이 있다든지 빠르게 변화한다든지 트렌드가 있다든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계열들을 내놓는 거죠. 현대화. 계열을 또 이제 특징화한다. 이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새로이 지금 뭐 몇 가지 그 개선을 해가지고 특징을 해서 뭐 저가라든지 뭐 품격 있는 뭘 한다든지 최근에 지금 그런데 큰 트렌드가 이제
이코노미라는 트렌드가 있죠. 개인 개별 고객들이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 그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다 옛날에는 가전제품이었는데 개전제품이 되고 전기밥솥도 그 큰 한 가족이 부모와 같이 사는 가족이 쓰는 게 아니라 저가 하는 가족들을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특징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성화. 그 다음에 프루닝이다. 라인 프루닝이라는 건 푸른 아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요 챕터에서는 여러분들 저걸 공부를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푸른이라는 것은 우리 그 나무 같은 거 가지치기 하는 걸 푸른한다고 해요. 푸른. 그래서 좀 수익성이 떨어지고 관리하기만 골치 아프고 문제 많이 일으키고 별로 좋은 매출에도 도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버리는 거. 그걸 라인 프루닝, 계열 정리라고 그러죠. 라인 프루닝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응? 프로덕트 라인 관리. 이 챕터가 뭐 공부할 게 굉장히 그 가격 결정할 때는 어떤 그 프로덕트 라인의 어떤 가격을 결정하느냐. 어? 뭐 예를 들면은 같은 이 넥타이라고 그래도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고 그 이상 되는 게 있고 어떤 그런 제품 계열에 대한 가격 결정을 또 사양, 예? 사양이라는 것은 뭐 내외장 수준이라든지 자동차 메이커가 뭐 어떤 선택 사양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 네? 어떤 것들을 표준 가격에 어떤 옵션을 포함할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지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옵셔널 피처 프라이싱, 선택 사양 가격 설정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전용 제품 가격 결정, 캡티브 프로덕트 프라이싱 이건 뭐냐면은 면도기 회사에서 면도기는 싸게 하고 자주 바꾸는 면도날, 면도칼 있죠. 그거를 비싸게 하는. 우리 뭐 프린터 회사에서 프린터는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우리 자주 토너, 예? 바꿔야 되는 토너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비싸게 해서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캡티브 프로덕트 프라이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중요율 가격 결정이다. 투파트 프라이싱이다. 그러면 투파트 프라이싱은 고정요금에다가 변동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휴대폰에다가 통합요금을 해서 지불하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중요율, 투파트 테리프, 투파트 프라이싱 그렇게 하는 거죠. 고정요금을 하고 그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사용했을 때 더 하는 거. 이중요율제. 그죠? 다음에 이제 부산물 가격 결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산물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주제품의 가격을 내리는 거. 육류를 살 때 가장 기본적인 육류에 부산품이 나오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육류 가격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바이프로덕이 부산품이죠. 부산품 가격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프로덕트 번들링, 제품 묶음 가격 여러 개들은 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서비스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뭐 IPTV라든지 이런 걸 묶어서 번들 프라이싱을 하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하나의 묶음으로 제시하는 게 뭐 퓨어 번들링이라고 그러고 믹스드 번들링이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를 이제 섞어서 그걸 가격 절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묶음으로 할 때 이제 좀 더 가격이 싸지죠. 그죠? 싸지죠. 우리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세트 메뉴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어떤 묶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싸니까 이제 그걸 많이 먹는데 실제적으로는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주문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다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상표를 공동 브랜딩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 브랜딩. 그래서 공동 브랜딩을 쓰는 게 이제 같은 기업에서 세임 컴퍼니에서 코 브랜딩 하는 거죠. 책에 나온 예로는 뭐 제너럴 밀즈에서 프릭스 시리얼과 요플레 요구르트 이렇게 광고를 할 때 같이 하는 거. 일단 브랜드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이제 공동 상표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뭐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거 많이 써요. 실제로. 그 회사 이름보다는 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브랜드 안에 쫙 이렇게 들어오게 해 가지고 한다든지 뭐 가전제품에서도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이상의 잘 알려진 상표들이 하나의 공동 제품으로 결합되는 거. 그래서 동일한 회사를 공동 상표화하는 경우도 있고 A와 B 기업을 합쳤을 때 공동 상표화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M&A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회사 간에 이렇게 합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이제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오니까 두 개가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각자 그냥 독립적으로 놓고 할 수도 있지만 공동 브랜드로 공동 상표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후원자가 여럿 있을 때 복수의 후원자들이 있을 때 그렇게 공동 브랜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매 공동 브랜딩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뭐 이런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나오는 제품들을 그 브랜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런 걸 이제 프라이빗 브랜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라이빗 브랜드로 해가지고 상표화하는 거 그걸 이제 소매 공동 상표화. 그래서 이렇게 코 브랜딩 하는 건 둘 이상의 유명 브랜드들이 하나의 공동 제품으로 결합되거나 같은 방식으로 함께 출시되는 건데 뭐 동일 기업 공동 브랜딩이라든지 합작 기업 공동 브랜딩, 복수 후원자 공동 브랜딩이라든지 소매 공동 브랜딩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요소 브랜딩이라고 그러면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그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하는 거, 브랜딩하는 거. 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항상 인텔 인사이드 이거 있죠. 컴퓨터에서 중요한 거는 CPU잖아요. 그래서 그 CPU 이런 것들을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하는 거.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요소 상표화, 요소 브랜드. 또 우리 그 등산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고아텍스 뭐 이런 걸 고아텍스를 썼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도 이제 공동 브랜드. 책에 나온 예로는 또 웨스틴 호텔에서 침대는 뭐 헤븐리 베드 이렇게 좋은 침대겠죠. 그런 걸 쓴다든지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데서 우리 그릇은 뭘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식기는 뭘 쓴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성공적인 공동 브랜딩 요소 브랜딩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요소가 최종 제품의 성능과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어야 된다. 우리가 호텔에 간다는 것은 거기에서 쉬고 잠자기 위해서는 좋은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베드라든지 매트리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내재적 가치라든지 이거를 보거나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요소 브랜드가 같지 않고 그 요소가 우수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 특유의 상징이나 로고가 주 제품이 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이나 일종의 문장, 실처럼 가능하고 간단하며 만능이며 품질과 신뢰를 믿을 수 있게 한다. 또 푸시와 풀, 푸시는 이렇게 제품을 막 고객한테 밀어내는 거고요. 풀은 제품이 고객을 찾도록 이렇게 땡기는 거죠. 고객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 말하자면 유통점들에서 소비자 광고라든지 촉진, 그래서 제조업과 협력하여 소매점에 상품화하고 이런 것들을 푸시풀을 적절하게 잘해서 소비자들이 끌려오도록, 소비자들이 알아서 오도록, 우리가 강제로 막 팔라고
이 하이프레셔 마케팅, 고압적인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도록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포장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제품의 용기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모든 활동이다.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저기 프랭벨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제품을 선택하도록 촉진하고 소비자 경험에 또 영향을 미치고, 네? 그래서 상표 지분, 상표 자산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또 환경이라든지 안전과 같은 면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초콜릿, 바로 초콜릿이라든지 또 뭐 하여튼 그 특이한 거 있죠. 굉장히 초콜릿 중에서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쭉 돼가지고 삼각뿔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 우리 뭐 티파니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포장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포장만 보고 또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 패키징도 굉장히 제품을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패키징은 상표를 구별한다든지 또 기술적, 설득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제품 운송 및 보호에 용이하게 또 안전하게 해준다든지 또 가치가 더 높여주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관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또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잘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선물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데 있어서는 또 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또 요즘 이제 언택트 때문에 또 우리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이 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시켜 먹고 그러는데 너무 과대 포장이라든지 또 이게 박스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이러는 것도 문제죠. 우리 쓰레기도 많이 배출하고 환경에 많이 그걸 미치는 그런 게 있어요. 다음에 이제 라벨링이라든 거는 라벨은 뭐 이제 그 제품이나 브랜드를 식별하도록 하는 거고 제품의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품에 대해서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고 이런 건데 라벨링도 제품의 중요한 한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증이라는 거는 뭐 그 제품을 쓰면서 뭐 자동차 같으면은 뭐 2년 뭐 2만 킬로미터까지 뭐 우리가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거는 뭐 수리는 보장한다라는 뭐 이런 거예요. 제조업체가 약속한 기대되는 제품 성능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를 보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보증 자체를 또 판매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법적으로 유효하다. 보장이라는 것은 구매자가 지각하고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회사와 회사 제공물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보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품질이 좋고, 그죠? 또 믿을만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 이걸 개런티. 우리 뭐 특히 뭐 사실은 금융 서비스 같은 데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에 소비자 더 불안전 판매를 해가지고 많이 그런 게 문제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품이나 서비스 믹스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 챕터가 또 내용이 많아요. 이제 지금 또 지금까지 한 것도 중요한 게 많고 여러분 영어도 다 알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이 신제품이라든지 소비자 수용과 관련된 거, 또 제품 수명 주기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다음 이제 서비스까지가 이제 10장인데,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하고, 요번 학기는 하여튼 10장까지 할 것 같아요. 10장까지. 그래서 요게 좀 많다라는 거를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요번 시간에 하고, 여러분 얘기한 거, 아까 처음에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6월 11일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6월 2일이나 6월 4일 듣고 있는데 6월 11일 날 그 중간고사 칩니다. 범위는 1장에서 5장. 시험 문제는 한 오후 3시부터 뭐 6시까지 중에서 제가 정해서 문제에 따라서 정해서 주는데 뭐 어차피 온라인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그 공부를 또 잘 참조해 가면서 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미리미리 책을 많이 읽고 준비를 해가지고 하여튼 6월 11일 날 고 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고 예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관련되는 사항을 이 캠퍼스에 올리도록 할게요. 예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에 우리 뭐 이번에는 12주차 여러분 13주차에는 중간고사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